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6월 6일 날 현충일 날은 또 보강 날짜인데, 이 보강 날짜를 저는 이제 다음 주 아마 13일 날 올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전에 아마 이제 보강 날짜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를 이제 마지막으로 진행하면서 모든 강의는 끝으로 하고, 이제 기말고사 과제를 우리가 20일까지 다 제출을 그 전에 해 주셔야 되죠. 우리가 18일까지 모든 것들을 제출하게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성적 처리를 해서 이제 한 학기가 마감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5월달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군부대는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없는 그러한 또 시간, 아쉬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끝까지 또 학업에 이렇게 또 잘 참여하시고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여러분들 오늘은 11장 청소년 지도 관련법에서 다 일일이 알아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법과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3, 4, 5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청소년 지도의 어떤 전망과 과제, 그래서 전망과 과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 복지에 관한 법입니다. 자, 청소년 복지에 관한 이제 목적은 자, 청소년 복지 향상, 이 청소년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이제 규정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청소년 복지 지원법이다. 그래서 이제 용어는 우리가 청소년 하면 어땠습니까? 9세 이상부터 24세 이하의 자를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하고, 이제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의 이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청소년 복지는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그리고 조화롭게 성장 및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지원을 우리가 청소년 복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호자는 친권자와 법정 대리인 또는 사실상 이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우리가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기 청소년은 자, 가정 문제가 있거나 그리고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용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어떤 그런 위기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조화롭고 그리고 건강한 성장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이 청소년을 우리가 이제 위기 청소년이라고 우리가 이제 어떤 용어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의 우대입니다. 청소년의 우대.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운영하는 어떤 수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여가시설 이런 것들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에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청소년에게 그 시설의 이용료를 확인해 주도록 이제 권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 그리고 관계 법령의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 그리고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위탁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제 청소년 우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증은 사실 이 청소년증은 이제 특별자치시장모, 그다음에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까 우리가 청소년을 9세에서 어떻게 했죠? 18세 이하 어떤 청소년에게 이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청소년은 뭐 필요에 따라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이제 정하는 거에 의해서 청소년을 또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건강 보장입니다. 자, 건강한 심신의 보장.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청소년의 건강 정립 및 어떤 체력을 위해서 체력을 위한 어떤 질병 예방이라든지 건강 교육 이러한 어떤 필요한 시책을 이제 수립해야 하고, 그리고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이라든지 체력 향상에 노력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 검사와 건강 진단은 자, 국가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체력 검사와 건강 이 진단을 실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는 이 체력 검사라든지 건강 진단의 결과를 어떻게 청소년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체력 검사라든지 건강 검시 실시와 그 결과 통보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위기 청소년 지원입니다. 위기 청소년 지원에는 뭐 여러 가지 상담 교육서부터 이주 배경 청소년에 대한 지원 뭐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이 이제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및 교육입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위기 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그리고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위기 청소년의 가족이라든지 보호자에게 상담이라든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기 청소년의 가족하고 보호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담 및 교육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해서 사실상 어떻게 돼요?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 위기 청소년의 특별 지원입니다. 자, 특별 지원은 뭐 생활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업 지원, 의료 지원, 그다음에 직업 훈련 지원, 뭐 청소년 활동 지원 이런 것들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서 물품이라든지 그리고 뭐 서비스 형태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기 청소년의 지원의 필요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금전의 형태로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 지원의 신청 및 선정입니다. 자, 특별자치시장이라든지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냥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 여부와 지원 내용을 기간을 결정해서 우리가 이제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운영위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운영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을 할 수 있다. 위급한 상황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돼 있잖아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청소년의 가출 예방 및 보호 지원입니다. 자,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그리고 가출한 청소년의 어떤 가정이라든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서 상담 청소년 쉼터의 설치 운영, 그 다음에 청소년 쉼터의 어떤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 지원 이런 어떤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는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해야 하지만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이라든지 사후복귀를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노력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 그러한 의무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학업 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입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여기에는 해당하는 이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어떤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이와 동등한 가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여기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한 가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재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이런 학생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주 배경 청소년에 대한 어떤 지원은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기에 이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서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이라든지 국내로 이주해서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은 여기에 대한 어떤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교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다음에는 자, 청소년 복지 지원 기관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을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자, 한국청소년복지개발원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상담이라든지 복지와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청소년의 상담하고 복지를 개발하고 운영 지원하고, 그 다음에 상담 기법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상담 자료를 제작하고 보급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의 상담 복지 인력 양상 및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이 교육기관, 이 기관 간의 어떤 연계 및 지원, 이런 제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상담하고 복지 정보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이런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자, 특별시장이라든지 광역시장, 그 다음에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이 또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어떤 상담, 그 다음에 긴급 구조, 자활, 의료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시나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이러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시군구의 어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하고 지원하여야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자, 청소년 복지시설입니다. 청소년 복지시설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종류를 살펴보면 청소년 쉼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청소년 치료 재활센터가 있는데, 청소년 쉼터는 뭐냐면, 자, 가출 청소년에 대해서 가정이라든지 학교, 사회로 복귀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어떻게 돼요? 보호하면서 상담이라든지 주거, 학업 이런 자립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설을 우리가 청소년 이제 쉼터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자립 지원관은 일정 기간 청소년 쉼터의 어떤 지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이라든지 학교, 사회로 복귀해서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어떻게 돼요?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어떤 면에서는 갖추도록 지원하는 어떤 시설을 우리가 청소년 자립지원관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치료 재활센터. 자, 청소년 치료 재활센터는 학습이라든지 정서, 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어떻게 돼요? 적합한 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재활, 이런 어떤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이제 이 거주형 우리가 시설이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복지 시설의 어떤 설치는 우리가 이런 것들의 설치까지는 다 알아볼 수는 없겠지만, 설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는 여기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청소년 기본법 요구에 따라,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청소년 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치할 때는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여기는 법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해당 어떤 면에서 보면 기관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것들을 설치하고자 하는 어떤 기관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그 법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구청이나 그 다음에 어떤 시청 뭐 이런 데에 가서 이제 이런 역할들을 이제 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거는 청소년 기본법은 상당히 중요하다. 청소년 지도사에게는. 그래서 청소년 지도사로서 청소년 기본법은 반드시 여러 가지 한번 좀 몇 번씩 숙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벌칙 및 과태료입니다. 이 벌칙은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규정과 어떤 그런 법대로 운영하지 않게 되면 이제 어떤 그런 벌칙, 과태료를 이렇게 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면, 자, 이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이런 어떤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 그리고 사업의 정지 명령이라든지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고도 그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는 여기에서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서 1천만 원 이하의 어떤 벌금에 처하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는 뭐 이거는 다양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다 있을 필요는 없고, 자,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뭐 시장이라든지 군수, 구청장 등이 어떤 부과 및 징수한다라고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500만 원 이하 가태료, 300만 원 이하 가태료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가태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한부모 가족 지원법입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목적은 한부모 가족이 건강하고 그 다음에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한부모 가족의 지원에 대한 국가의 어떤 책임, 국가나 여기에 대한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우리가 살펴보면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 가정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부모 가정의 권익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 구성원이 한부모 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여기에는 교육 및 홍보 이런 것들을 이러한 어떤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부모 가족의 어떤 그런 권리와 여기에선 책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다양한 어떤 책임이 있는데 이건 그거죠. 한부모 가정의 모 또는 부는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을 어떤 면에서는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이라든지 고용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부모 가정의 모 또는 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신과 노동 능력 이런 것들을 최대로 활용해서 자립과 어떤 생활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용어 정의는 뭐 다 이렇게 알아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제 청소년은 아까도 여기서 24 이하 이제 를 말하고 있고요. 한부모 가정은 모자 가족 또는 부자 가족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동은 뭐 18세 미만, 뭐 취약시인 경우는 24세 미만의 자를 말하고 보호기관은 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하고요. 한부모 가족 복지단체는 한부모 가정의 복지 증진을 이런 거죠. 아까죠. 복지 육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우리가 한부모 가족 복지단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에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 시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설은 또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뭐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몇 가지 한번 정도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부모 복지 시설의 종류에는 자, 모자 가족 복지 시설 한번 보겠습니다. 모자 가족 복지는 자, 여기에는 자, 이제 첫 번째는 기본 생활 지원이 있는데 자, 생계가 어려운 이 모자 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어떻게 돼요?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 생활 지원은 자,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이 모자 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어떻게 돼요? 공동 생활을 통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를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가 공동생활 지원이고요. 그 다음에 자립생활 지원은 자, 자립 욕구가 강한 어떤 모자 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자 가족 지원, 이제 모자 가족이었으면 이제 부자 가족의 어떤 복지 시설은 기본 생활은 자, 생계가 어려운 이 부자 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여기는 생계, 그지? 기본에는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것이고 공동생활 지원은 자,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이 부자 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어떻게 돼요? 공동생활을 통해서 이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하는 것이고 자립생활 지원은 자, 자립 욕구가 강한 부자 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어떻게 돼요? 주거를 지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 이제 미혼모 가족 복지 시설입니다. 미혼모 가족 복지 시설에는 여기에는 이제 뭐 기본 생활과 또 공동 생활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미혼 여성의 어떤 임신이라든지 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어떤 심신의 건강 회복과 출산 후의 아동 양육 지원을 위해서 일정 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것, 일정 기간 주거와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기본 생활 지원이고요. 그다음에 공동 생활 지원은 자,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모와 그 출산 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 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이런 공동생활을 통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하는 것이 여기는 이제 미혼모 가족복지시설의 공동생활 지원을 우리가 알아봤고요. 자, 이제 일시지원 복지시설입니다. 자, 일시지원 복지시설은 배우자,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 사람을 포함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배우자의 어떤 물리적이고 그다음에 정신적 학대로 인해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영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모와 아동 또는 모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을 우리가 일반 지원 복지 시설이라고 하고 있고, 한부모 가족의 복지 상담소는 한부모 가족에게 여기에는 어떤 위기라든지 그다음에 자립 상담 또는 문제 해결 지원 등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가 이제 우리가 한부모 가족의 복지 상담소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의 어떤 보호 기간을 우리가 살펴보면, 보호 기간 이제 설치는 실질적으로 보면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국가는 뭐 여러 가지 어떤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을 설치 운영을 하면 어떻게 돼요? 특별자치시장, 그다음에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제 또 똑같은 경우로 이제 진행하면 되고요.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설치를 하면 되고, 자, 한부모 가족 시설의 어떤 보호 기간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보면은 모자 가족 복지 시설, 그다음에 부자 가족 복지 시설, 미혼모 가족 복지 시설이죠. 모자 가정은 모 엄마하고 있는 경우, 부자는 부하고 있는 거고, 미혼모 가정은 여러 가지 어떤 그 혼자 어떤 그런 가족 그 부나 어떤 면에서 그런 것들이 없이 미혼모로서 혼자 이런 어떤 그 자녀를 이렇게 잉태해서 난 경우에 어떤 미혼모 가족,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보호 기간을 어떤 보면은 거의 이제 기본생활 지원하고 이제 자립생활 지원형, 공동생활 지원형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렇게 공동생활을 하게 되면 뭐 6개월 미만의 어떤 기간을 단축해서 이제 총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보면 2년만이라도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자녀가 성장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데, 그렇지 않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모자 가족이라든지 부자 가족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미혼모 가정은 기본생활 지원은 출산 전 후 1년, 그래서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공동생활 지원은 이제 2년 이내인데, 자,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해서 총 1년 이내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지 않냐는 미혼모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연장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시지원 복지시설은 6개월 이내, 이제 6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간에 이런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입니다.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 그래서 이제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은, 자, 이 목적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어떤 매체물과 그다음에 약물 이런 것들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그다음에 청소년이 유해 업소에 출입하는 것, 그리고 이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보호, 규제함으로써 여기에서는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요. 자, 용어의 정의는 뭐 청소년은 늘 뭐 19세 미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유해 물체라는 것은 이 청소년 유해 그 매체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해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고시한 어떤 매체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해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매체물을 이제 우리가 청소년 유해 물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해 약물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유해 물과 청소년 유해 물건, 이것을 이제 두 가지 가지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달아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 업소. 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의 출입, 그 다음에 고용 금지업소, 청소년의 출입을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를 우리가 여기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라든지 그 다음에 인가라든지 어떤 등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고 이런 것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유통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보면 약물이라든지 이런 어떤 매체물을 판매하고 대여하고 배포하고 그 다음에 방송이나 공연, 상영, 어떤 전시, 진열, 또 광고한다든지 그리고 시청,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행위로 인해서 매체물이나 약물 등을 어떤 면에서는 이용하는 경우 여기에는 또 그런 어떤 어려운 점을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청소년 폭력 확대는 폭력 확대를 통해서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발생하는 행위를 여기에서는 폭력 확대라고. 유해 환경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 그 다음에 유해 약품, 그 다음에 유해 업소, 청소년 폭력 확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얘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가정의 역할과 책임은 어떤 역할이 있느냐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 거죠. 가정의 역할과 책임.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이라든지 약물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거나 그 다음에 유해 업소에 출입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즉시 제재해야 한다는 거죠. 제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청소년에 대해서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든지 친권자를 대신해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은 청소년 유해 환경에 접촉하거나 출입하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돼요? 못하도록 어떤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이 가출하거나 비행 등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어떤 지도 단속 기관의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사회적 책임입니다. 자, 청소년 유해 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회적 책임은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해야 하는 역할인데 일단은 출입을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유해한 매체물 또는 약물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거나 그 다음에 청소년 폭력 확대 등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이를 어떻게 돼요? 제지하고 선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이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고 있거나 유통되고 있거나 고용되고 있거나 출입하고 있음을 알게 될 때 있을 때 여기는 관계기관에 신고, 고발하는 등이 조치가 이루어진다라고 또 신고하고 고발하고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더 큰 우려와 더 큰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은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어떤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 아동 청소년을 위한 규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해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어떻게 돼요?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하는 것이 여기에서 어떤 목적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용어의 정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 청소년은 우리가 19세 미만의 자를 이제 아동 청소년이라고 이제 하고 있고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자, 아동
그 다음에 청소년,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자 또는 아동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라든지 그 밖에 어떤 재산상의 이익이라든지 직무 편익 이런 제공 및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는 처벌하게 돼 있다. 아동 청소년을 하여금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건 물론 처벌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면 자, 첫 번째는 뭐 성교 행위, 뭐 구강, 학문 등 실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해서 유사 성교를 하는 행위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생은 아까 금방 말씀드렸고요. 아동 청소년의 어떤 청소년의 음란물 이런 것들은 자 아동이나 청소년 또는 그 아동 청소년을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표현물이 등장해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나 이런 것들을 하거나 그 다음에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이런 것들의 어떤 표현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뭐 필름이나 비디오, 게임, 컴퓨터 이런 어떤 그 밖에 어떤 통신 매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화상이나 영상 등 이런 형태로 된 것을 우리가 뭐 제공한다든지 파는 행위 이런 것들은 또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온라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여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우리가 이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라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많이 있잖아요. N번방 사건으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도 보고 실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 곳곳에서는 우리가 어떤 그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성에 대한 이 사고 파는 행위 이런 것들이 정말 아주 문란해져 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또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 내에서 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그래서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성범죄를 예방하고 그리고 아동 청소년을 어떤 성적 착취 그리고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조사라든지 연구, 교육, 계도 그리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른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에 대한 어떤 성적 착취와 그 다음에 학대 행위가 국가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범죄 정보의 어떤 공유라든지 범죄 조사, 연구, 국제사법 공조, 그 다음에 범죄 인도 등 이런 어떤 국제협력을 위한 강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러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만이냐? 여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이제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 자, 모든 국민은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어떤 범죄 상대방이나 그리고 피해자가 되거나 그리고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그리고 아동이나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하고 교육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홍보 동영상의 어떤 제작, 배포, 송출입니다. 자,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계도하고 피해자의 어떤 치료와 재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 영상을 이제 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방송 편성 책임자에게 이제는 배포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상파 방송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제 방송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제 비상업적 공익 광고 이 편성 비율의 범위에서 홍보 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방송 사업자는 홍보 영상 외에 독자적인 이런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송출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필요한 어떤 협조라든지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는
아동 청소년 여기에서는 이제 다 났네요.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대한 어떤 이제 특례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강제 추행. 그래서 여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자. 여기서부터 이런 어떤 절차와 같은 이런 특례를 좀 한번 잘 좀 한번 숙지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는 숙지할 필요는 없고 그 내용이 아마 우리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강의 계획서상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후면에 이런 것들이 이제 붙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조정을 해서 진행하면 되겠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1천만 원 그다음에 3천만 원 벌금 징수 그다음에 사형 10년 이상의 징역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러한 사항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이제 간음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어떤 유기징역이 있는데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 청소년 이제 장애인 복지법이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대상을 해서 간음하고라든지 그다음에 장애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금방 여기에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취한다. 그다음에 또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1,500만 원 이상의 어떤 벌금을 물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어떤 장애 아동 청소년을 추행하는 경우 또는 장애 아동 청소년을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동 청소년 이음 음란물의 제작 배포입니다. 음란물의 제작 배포. 여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있다. 아동 청소년 이용물란을 제작하고 수입하고 또는 수출하는 자. 여기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10년 이하의 징역이 있다. 이런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과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하고 대여하고 배포하고 그 다음에 제공하는 경우 그래서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소지하고 운반하거나 공연, 전시, 상영하는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10년 이하의 진학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것들, 어떤 홍보 동영상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배포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서 보는 이런 것들, 우리가 아까도 이제 N번방에 대한 어떤 말을 얘기를 했지만 이거 말고도 지금 보면 다양한 어떤 컴퓨터상에 엄청난 이런 요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 아무래 자신도 하면 그럴 수도 있고 특별히 하면 그런 내용들을 잘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자, 아동 청소년의 매매 행위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지만 특별히 이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있는데 그건 어떤 경우냐 이렇게 보면 자,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그리고 아동 청소년 이용의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 여기에 대상이 될 경우에 이제 5년 이하의 어떤 면에서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경우는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때인데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는 자는 여기에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라는 것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입니다. 강요행위.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강요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7년 이상의 유기징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서 아동이나 청소년을 하여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상대방이 되게 하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업무나 고용 그 밖의 어떤 관계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보호라든지 이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해서 아동 청소년을 하여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상대방이 되게 하는 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선 영업 행위입니다. 자, 알선 영업 행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우리가 징계라든지 여러 가지 형벌을 받을 수 있는데 자,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어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뭐 여기에서는 그 정보통신망에 알선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또 우리가 7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이나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자, 그리고 영업으로 인해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장소를 제공하고 알선은 없이에 아동 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하는 자, 뭐 이런 이제 자들이 이제 이런 어떤 그런 그 처벌을 받을 수 이제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아동 청소년의 어떤 선도 보호입니다. 아동 청소년의 선도 보호. 자, 대상 아동 청소년에 대한 수사. 여기에는 자, 성매매, 알선 등 어떤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상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에 대하여서 보호하고 제하를 위해서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자, 사법결창관은 대상 아동이라든지 청소년 발견 시 어떻게 됩니까? 신속히 시간을 수사한 후 여러 가지 소년법 규정에 따라서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이제 상당한지에 대한 어떤 의견을 첨부해서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해야 된다는 거죠. 송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대상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을 대상 아동이나 청소년의 법정 대리인 또는 사실상의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에게 이제는 통보하게 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소년부에 송치하는 겁니다. 소년부 송치. 자,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어떤 성질이라든지 동기, 그 다음에 결과와 행위자의 어떤 성행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상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에게 어떻게 돼요? 소년법에 따라 이 보호 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사무소에 송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육과정이나 상당 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대상 아동 청소년에 대한 어떤 보호 처분입니다. 자, 사건을 송치받은 법원의 소년부 판사는 그 아동 청소년에게 여러 가지 어떤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는 거죠.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이라든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보호센터 또는 청소년 재활센터에 선도 보호를 위탁하는 보호 처분, 이런 것들을 이제 내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피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이제 조치 강구입니다. 자, 검사는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위해의 어떤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법원의 보호 감찰과 함께 어떻게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특정 범죄자에 대한 어떤 위치 추적이라든지 전자장치 부착 이런 것들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해자에게 특정 지역 출입 금지라든지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뭐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가해 아동 청소년의 어떤 처리다. 자, 10세 이상이나 14세 미만의 아동, 그다음에 청소년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어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그다음에 및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이 형벌의 죄와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에 대한 어떤 강간이라든지 강제추행 이런 것들의 어떤 죄를 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신속히 수사하고 그 사건은 어떻게 돼요?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호시설입니다. 자, 청소년 지원시설,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그다음에 청소년 쉼터, 그리고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 이러한 어떤 기관에는 어떤 업무를 해야 되냐면 범죄 신고의 어떤 접수 및 상담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상 아동이라든지 청소년과 법원 또는 관련 시설의 어떤 연계 및 위탁을 실시해야 되고요. 자, 그 밖에 어떤 면에서 보면 아동이라든지 청소년 성매매 등과 관련한
관련한 조사라든지 연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 자립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장기 치료가 필요한 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청소년의 다른 기관과의 연계 및 위탁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상담 시설입니다. 상담 시설. 자, 성매매 피해 상담소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냐 하면, 여기에서는 범죄 신고에 접수를 하고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대상 아동이라든지 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 시설과의 어떤 연계 및 위탁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고, 그 밖에 아동 청소년 성범죄 등에 관련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그 상담 시설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성폭력 피해 상담소가 있는데, 성폭력 상담소는 그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그 임무는 어떤 것이냐면, 여기에 있는 이제 뭐 우리가 어떤 상담 시설에 있던 것들, 아까 범죄 신고 및 접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아동 청소년에 대한 어떤 조사 연구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대상에서 성폭력 범죄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해서 긴급히 보호를 하는 그 어떤 면에서는 필요로 하는 피해 아동, 그 다음에 청소년을 병원이라든지 이 성폭력 피해자 시설로부터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 운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그 다음에 청소년의 건전한 어떤 그 성가치관, 그 다음에 이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아동이라든지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다음에 해당 업무를 전문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탁 관련 사항이라든지 성교육 전문기관에 이 두는 종사자, 그 다음에 직원의 자격, 설치 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어떻게 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정하게 돼 있다. 우리가 보고 있고요. 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 아동 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시설이나 상담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기는 교육 상담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상 아동이나 청소년을 선도하고 보호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피해 아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년과 대상 아동, 그리고 청소년의 치료 안전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피해 아동과 청소년과 대상 아동, 그리고 청소년의 어떤 법정 대리인을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돼 있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어 있고요. 자, 다음에는 자, 아동, 그 다음에 청소년 대상으로 인해서 성폭력 범죄의 어떤 가해 아동이라든지 청소년과 그 법정 대리인 등의 어떤 교육, 상담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청소년 어떤 선도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뭐 우리가 이제 아까는 이제 어떤 그런 범죄와 관련돼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치료보다는 여기에 대한 어떤 제재 뭐 이런 것들을 가한다고 했으면, 이제 선도 보호는 어떻게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보호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성보호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밖에 또 어떤 걸 하냐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제 업무를 여기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이런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살펴볼 수 있는데, 또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기서 보호시설이라든지 상담시설의 업무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여기에서는 이제는 보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의 대상으로 해서는 우리가 이제 청소년의 어떤 기본법이 있잖아요. 이 청소년의 어떤 기본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법에 의해서 우리가 국가나
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들의 어떤 보호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상담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의 범위, 그다음에 어떤 경비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은 여기에다는 또 보고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한번 10분간 휴식을 하고 우리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10분간 휴식하고 계속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